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중계를 둘러싼 논란 여상원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판사 생활하셨잖아요. 예. 혹시 생중계된 재판이 있었습니까? 불행하게도 제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은 재판해 본 적이 없어서 뭐 중계 촬영 여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오늘 그 TV 생중계 허용이 됐는데 네. 공개 범위가 선고 공판까지만 그 부분만 공개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재판은 보통 이제 서로 변호사와 검사가 법정 공방을 벌이는 일반적인 공판이 있고요. 그다음 결심 공판이라고 해가지고 최후 진술을 하고 검사가 구형을 하고 이런 결심 공판이 있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선고만 하는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나머지 앞에 두 부분은 아마 대법원에서 이걸 허용할 경우에 이 심리가 좀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허용하지 않고 선고 공판만 네. 마지막 형을 몇 년에 처한다 네. 하는 선고공판만 허용하기로 했고, 이거는 이미 우리가 대법원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서 네. 그 중개한 적이 있었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헌재 탄핵 결정 보면 주문을 이렇게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선고를 하고 땅땅땅 하잖아요. 네. 딱 그것만 중계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선고 공판이라는 게 사실은 5분, 10분? 뭐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네. 그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선고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일반 사건도 중요 사건, 네. 그리고 다툼이 많은 사건은 재판장이 그 판결 이유를 다 읽어줍니다. 네. 피고인이 다투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그 다툼에 대해서 하나하나 판단을 해주면서 네. 읽어주기 때문에 30분씩 걸리도 많은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재판 전체를 중계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선고만 생중계를 허용한다. 이런 뜻이군요.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그 재판할 때 뭐 이렇게 중요한 사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방청을 온다거나 이렇게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올 때는 기자들이 온다거나 하면은 상당히 저도 경직됐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카메라에 익숙지 않아 가지고요. 그러면 재판이 자연스럽게 심리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지장을 받기 때문에 경직됐기 때문에 대법원도 아마 법관들이 대부분 카메라에 좀 익숙지 않거든요. 네. 그 부분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라도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뭔가요? 결국 국민의 알 권리죠. 국민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이 국정농단에 관해서 어떻게 됐는지, 물론 재판 과정을 다 들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유죄가 난다면 국민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유죄 판결이 났는지 판결 이유를 들으면서 그 재판부의 어떤 결심을 네. 듣게 되는 거니까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죠. 네. 흔히 드라마 보면 최후 변론하세요. 네. 아니면 피의자에게도 네. 말할 기회를 주는데 그거는 선고 전입니까? 아니면 결심 공판할 때? 결심 공판 때입니다. 그러면 선고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중계될 수는 없는 거군요. 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법원이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예. 그 하나하나 선고 공판을 생중계를 할지, 그러니까 공개를 할지 여부는 그때마다 재판장이 결정하는 거죠. 이거는 대법원 규칙이 잘 한 거라고 봅니다. 네. 이걸 의무적으로 할 경우에 재판장이 판단해서 이거는 그 피고인의 인권이라든가 네. 사안의 미묘함을 생각할 때 해서는 안 되는데 해야 된다면 그건 문제거든요. 네. 재판장이 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줬고요. 네. 다만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재판장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서 네. 조화롭게 운영하면은 그 피고인의 반발을 네. 좀 무마시키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대법이 이렇게 결정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라든지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사실 이재용 부회장 선고 먼저 나오죠. 예. 이것도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죠. 예. 네. 예. 그 8월 1일부터 네. 시행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요즘 워낙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도 많아서 인터넷 생중계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근데 인터넷 생중계, 인터넷 방송은 지금 우리 방송법이나 이런 데서 네. 언론으로 보지는 않는데 네. 그렇지만 지금 인터넷의 위력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네. 만일 인터넷 방송에 이걸 무조건 다 허용해 버린다면은 네.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바를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인터넷 방송도 이번 중계의 범위의 제한에 관해서 제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가 남은 상황에서 지금 이런 규칙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입장 잠깐 들어보시죠. 대법원 규칙 개정은 사실상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과 선고를 TV로 생중계하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을 생중계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여론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 여론 재판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에 법원 안팎에서도 21세기형 인민재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1심, 2심 결과 다르게 3심에서 또 뒤집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좀 논리적인 관계는 없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는 그 중개가 허용되건 안 되건 판사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피고인에 대한 자세지. 이 중개가 허용된다고 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뒤집어지고 안 된다고 해서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여론을 노리고 이야기한다는데, 제가 재판을 하면서 이 중개나 녹음이 된다고 해서 재판 과정에서 어떤 좀 약간 경직되는 면은 있지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과 위배된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오제이 심슨 사건하고 유명한 사건 아시죠? 뉴스로 봤죠. 예, 그 사건 같은 경우는 292일 동안 재판이 진행됐는데, 국민들 관심이 워낙 오제이 심슨이 미식 축구의 그 영웅이고 또 흑인이고 이런 바람에 또 아내는 백인이었고 죽은 아내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에 292일 동안 중계가 계속됐고요. 네. 미국에 또 코트 TV라는 법정 TV라는 케이블 채널에서 중요 사건을 계속 중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건에 여쭤보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받고 있죠. 네, 지난 이전 대선이죠. 네, 이전 대선에서 이제 대선 개입한 정황, 그 정황을 담은 회의에 녹취록이 공개됐고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네, 어떤 녹취입니까? 첫째 이 지자체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을 자기가 싫다 해도 국정원에서 좀 밀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 국정원에서 지자체 단체장을 갖다가 그렇게 나가라 마라 할 수 있는지 그게 또 하나 문제고 그다음 이 어떤 여론전 그러니까 그 심리단이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마치 북한에도 우리가 할 수 있듯이 대국민을 향해서도 해야 된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그 녹취가 이번에 검찰에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거죠. 네. 그리고 채택이 됐죠. 된 거죠. 예. 네. 그 발언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살펴볼까요? 네.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방선거 11개월 남았는데 본인 안 나가려는 시의원, 구의원 나가게 하고 민자당 후보 당시 이제 이거는 2009년이니까요. 민자당 후보로 나간 사람들은 본인이 의원에서 나간 사람 없는데 본인이 나간 사람 없는데 국정원에서 나가라고 해서 한 것이라는 녹취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녹취가 대통령 선거하고는 2012년 그 시기는 떨어지고 관계없는 것 같지만 원세훈 지금 전 국정원장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은 결국 대통령 선거에도 어떤 개입된 것이 아닌가. 자신은 지금 이게 그 선거와 관계없는 어떤 그 국가를 위해서 한 말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추정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녹취록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 또 녹취록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언론에서 어떤 문제가 잘못 나면 죽이려는 걸 상식으로 해야지. 이 말은 참 잘못된 언론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다음 보도 차단시키겠다. 기사 못 나가게 하든지 잘못 쓰고 공격하는 게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국정원 요원들이 이야기죠. 여러분들 할 일이지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 설령 언론에 문제가 있다 해도 국정원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런 지적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의 어떤 이런 녹취록한 태도를 보면요. 완전히 군사 정권 시절에 그때는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원장들이 어떤 국정을 그리고 언론을 모든 공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기초한 것 같은데 원세훈 전 원장의 어떤 이런 언론에 대한 태도가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국민 심리전이 중요하다. 또 선거에 나간 사람들도 국정원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거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선거 개입을 요구한 거 아니냐.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라는 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 앞두고 이제 국정원 요원들이 이제 댓글을 많이 작성한 것이
이제 법원에서도 인정이 됐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직접적인 증거는 추정할 증거는 충분히 되는 거죠. 네. 지금 원세훈 원장이 계속 주장하는 게 네. 이게 일반적인 국정원의 통상적인 활동이었고 어떤 국민들에게 그 국가를 위해서 지금 화면에 나가는 댓글은 당시 이제 국정원 요원들이 작성한 선거 전에 작성한 댓글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본인은 뭐 심리전을 갖다가 이게 북한 측의 어떤 그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하지만은 원세훈 전 원장이 이런 녹취록에 그래서 이 녹취록이 이번에 중요했던 게 원세훈 원장의 고의 내가 진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 갖다가 추정케 해주는 네. 중요한 녹취록이죠. 네. 그럼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 먼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음 파일은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위반을 넘어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헌법의 기본 가치마저 훼손한 핵심 증거입니다. 자, 백혜련 의원의 민주당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제 자유한국당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홍문표 사무총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굳이 지금 이런 게 이게 증거로 채택되고 이명박 정부 때 일인데 지금 왜 깨맞추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이 지금 4년 가까이 끌어오고 있죠. 그렇죠. 1심, 2심, 3심. 대법원 파기환송심 끝나고 예. 대법원이 파기환송했고 예. 그 파기환송심의 결심 공판까지 끝난 거죠. 예.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저기 원세훈 전 원장이 그 기소된 것은 이제 국정원법 위반, 국정원 직원의 어떤 중립 의무 이걸 위반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의 어떤 국가 권력이 개입은 안 된다는 그 네. 두 가지 위반이었죠. 그런데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고요. 그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해서 네.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죠. 1심에서는. 예. 네. 거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를 해가지고 네. 환송전 2심이라고 그럽니다. 네. 거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징역 3년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이 되었죠. 그렇죠. 2심에서. 그렇죠. 2심에서는 2심에서. 그러면 선거법과 국정원법 다 모두 위반한 유죄로 것이다 인정되고, 라고 예. 인정을 했죠. 그래서 네.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이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네. 심리한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해서 네. 증거로 채택된 그 국정원 직원들의 아이디라든가 네. 이러한 댓글에 대한 이게 특정이 잘 안 된다. 이런 걸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네. 이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 문제를 삼으면서 파기를 해서 지금 고등법원 네. 그 급으로 파기가 됐고요. 거기서 심리가 끝나면서 어제 끝났죠. 네. 결심되면서 이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고 하면서 검찰에서 구형 네. 그러니까 4년 징역에 처해달라고 구형을 했었습니다. 네. 원세훈 전 입장은 지금 뭐라고 하나요? 원세훈 전 원장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뭐 선거에 개입한다거나 이럴 의도는 전혀 없었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북한의 어떤 그 심리전에 어떤 조종돼서 선거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막기 위해서 국정원이 활동을 해야 된다. 그게 결국은 우국청정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계속 그 최후 진술도 그렇게 진술했고 네.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 4년째 재판이 이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에 국정원이 댓글 조작에 가담을 했는데 여기에 국정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부분인데 대법이 파기환송한 부분도 선거법 부분,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위반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위반한 게 아닌 게 아니고 네. 증거로 삼은 증거들이 네.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 거죠. 네. 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네.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이 법원에서 확인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의 어떤 명분 이런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도덕적으로나 뭐 물론 지난 정치적으로 조금의 이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은 게 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라든가 네. 이런 걸 할 때는 그 국정원장의 발언이 과연 국민 누구에게 얼마만한 영향을 미쳐서 네. 그 영향을 미친 것이 당락에 영향을 줘야지 이게 당선 무효가 되지 네. 이거는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저도 사실 그 원세훈 전 원장의 저는 댓글에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제 판단에 의해서 투표했지 이 때문에 그
이렇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투표했던 사람이라든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지금 대통령이죠. 그때는 후보에게 네. 반대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투표 의사를 결정하게 된 게 과연 문세훈 전 원장의 행위와 네. 인과관계 있느냐 없느냐 판단 문제인데 그건 네.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국정원 요원들이 몇 건의 댓글을 올렸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됐고 거기에 당시 국정원장은 어떤 역할을 했고 이런 네. 것들이 밝혀질 뿐이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화교안동심 결심 공판 구형은 나왔고 선고는 언제입니까? 8월 30일 날. 8월 다음 달 30일. 예. 네. 8월 30일 오후 2시에 네. 선고가 있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고는 다음 달 30일입니다.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